요즘 편의점에서요,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편의점에 있는 남성 2명의 모습인데 이게 대치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낮에 한 편의점에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들어옵니다. 담배를 주문하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돌리더니 점퍼 안쪽에서 지금 주섬주섬 뭔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지갑인가요? 뭔가 지갑을 찾고 있는 것도 같고요. 네. 품 안에서 잘 안 나옵니다. 못 꺼냈네요, 이제. 그래서 어렵사리 물건을 꺼내는데 아하. 지갑이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아이고. 강도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위협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어설픕니다. 뭐요? 그래서 이 모습에 종업원도 좀 여유를 찾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대화를 시도해요. 아니, 대화하는 거예요? 얼굴에 아하. 미소까지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2, 3분 정도 대화를 저렇게 하다가 지금 보시면 계산대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네. 5만 원권 한 장을 그냥 건넵니다. 아하. 그걸 봤더니 그걸 수긍하고 그냥 저 강도가 돈을 받아서 아하. 편의점을 그냥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종업원분, 그 직원분의 손동작 보면 5만 원권으로 보이는 걸 이렇게 보세요. 건네준 다음에 손동작이 자, 이제 가세요. 뭐 느낌입니다만 화면상에 뭐 소리는 안 들리니까 자, 이제 가세요. 이렇게 손동작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흉기까지 넉하니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저때 당시 직원분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대화를 주고받고 5만 원권 하나를 받아갑니다. 다행히 장희영 교수님 인명피해는 없어 천만다행인데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영상으로 봐도 우리 좀 전에 홍 아나운서가 어설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그 편의점 직원도 느꼈겠죠. 대개는 이런 강도 사건은 상당히 위협적이거나 그렇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건 아니두른 건에 굉장히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흉기를 꺼내는 것부터 일단 그 강도가 이야기할 순간에 편의점 직원도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보니까 대화를 한 거고 그렇죠. 이 남성이 이 편의점 직원에게 한 이야기 내용으로는 이렇게 강도를 저지른 이유가 생활고 때문에 저질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문 절도범이나 전문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뭐 초범이든 재범이건 사실은 이거는 범죄는 범죄입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남성이 나중에 범행 동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편의점 강도를 저질렀다라고 네. 자백을 했습니다. 저렇게 영상에 보면 홍순빈 아나운서 영상 속에는 저 편의점 이 직원분이 저 강도가 나갈 뒷모습을 그냥 한동안 쳐다보고 뭔가 좀 깊은 한숨 내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까? 경찰이 이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어쨌든 범죄는 범죄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다음 날에 이제 30대 남성을 PC방에서 네. 검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직원분 정말 온갖 감정이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흉기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강도가 저렇게 순순히 나가고 났을 때도 안도의 한숨도 나왔겠죠. 저 직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막 죄는 내가 갖고 가고 감옥도 내가 가니까 당신은 그냥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받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더니 그냥 그러면 5만 원에도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근데 이수정 교수님, 그 미국의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인질극 벌어졌을 때 현장에 그 협상가가 이제 투입되기도 하잖아요. 이 직원분, 편의점 직원분 협상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행동 자체가 위험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편의점 종업원이 아마도 이제 흉기를 가지고 온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나서 아마 대화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행색이 남루하고 네. 그리고는 아마 본인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뭐 4, 5만 원 밖에 내가 일당을 못 받는데 어찌할까. 그랬더니 네. 뭐 아마도 돈이 더 많을 텐데 그중에서 나한테 5만 원만 주면 내가 그냥 나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아마 네. 편의점 종업원도 아마 대화가 가능한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그 강도분 이분이 전과가 10범이에요, 자그마치. 아하. 그리고는 지금도 이제 거주지가 불명이고요, 주소지가. 음. 그리고는 PC방에서 생활을 하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저 편의점에 왜 갔느냐? 결식을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강도를 해야 되는데 품 안에서 강도하기 위한 흉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이제 그 상태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하. 이 전과 10범이나 되는 사람이 출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에 이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번씩이나 수사를 받았으니까 주민번호고 뭐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소를 해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이런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무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당사자가 아하. 지는 게 다인가? 맞아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세금이 도대체 어디다 쓰이는 그 말도 건지 일리가 있네요. 좀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요, 저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건 솔직히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 범죄 전문가분들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더 끔찍한 상황에, 왜냐하면 자극할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저 상황만 보면, 일단 이 상황만 보면요, 최명기 원장님, 보면 이 편의점 직원분이 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뭐랄까 우프다 그럴까요? 저 CCTV에 찍힌 강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이거만 바닥 챙겨가는 모습,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참 이 장면 우프입니다. 우퍼 진짜. 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초범인 줄 알았었어요. 네.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아하. 처음 저지르니까 네. 흉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 초범인 줄 알았는데 초범은 아니었던 네. 거고요. 강력범죄를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인격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나쁜 이임의 조건이지요. 첫 번째는 동정심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겁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충동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동적인 건 맞아요. 10번이나 저질렀지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겁도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긴 하는데 네. 사람을 다 찌를 정도의 또 겁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네. 이 사람이 동정심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약간의 동정심은 있는 거죠. 음흠. 그러다가 보니까 저 설득이 맥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저 영상 보면서 해프닝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될 게, 저 때 영상에 찍힌 시각을 보세요. 지금 주변이 훤합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액 5만 원을 가져갔을지언정 이것은 특수강도에 해당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래요?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전과 이제 습범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사실은 이제 전과가 있을 때 점점 그 범죄의 강도가 세지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만 원을 줄 테니까 그거를 수긍을 하고 받아가는 거를 보면 한 10범이지만 하지만 다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만 하면 사실 교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왜 저렇게까지 이제 구치소와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러네요. 거릴 때까지 교화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일단은 뭐 소액이지만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물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정말로 더 세심한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처럼요. 그렇지만 저런 상황에 할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는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리 사랑의 온도가 별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데요. 정말로 우리 최근에 이 사회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월 3일 이날은요, 15년간 단둘이 살던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이사를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모녀가 살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 모녀가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아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요, 모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쓸쓸하게 이렇게 숨을 거둔 모녀가 알고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발견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모녀가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이 집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사 당일에 모녀가 연락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네.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쇠공까지 불러서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모녀의 주검이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도 이제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죠. 부검이라든가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건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하나 분명한 거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그때 안 보였다. 뭐 요 정도. 이수정 교수님, 외부 침입 흔적은 안 보인다고 이제 경찰분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혹시 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함께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80대여서 상당 부분 좀 치매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0대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딸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회생활 전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그러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아마도 이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건 충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50대 딸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을 못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이 평소 이 모녀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장 교수님? 그게 어쩌면 지금 사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모녀의 생활상 자체가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고 여성은 또 대인기피증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외부와 조금 더 이런 마주치는 걸 피했을 수도 있고 네. 반지하 월세방 그것도 뭐 여유 있게 사는 집안도 아니었었고 생활비 자체가 굉장히 근근하게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취재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몰랐다. 그리고 옆에 살지만 얼굴도 못 봤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봤을 뿐이지 네. 얼굴을 보거나 마주치고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사회 현상도 있고 또 이 두 사람의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명규 원장님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 극단적 선택이 있기 전에 뭔가 좀 뭐랄까 전조 증상이랄까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면서요. 이제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숨진 채 발견되기 8일 전에요. 네. 반지하이긴 하지만 이제 햇빛이 들어와서 좋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서 이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통상적인 이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이사는 이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여기에서 생활이 안 돼서 이사라는 거니까 뭔가 더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 다음에 또 이분의 대인기피증을 갖다 알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이 이사가 어쩌면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머니와의 어떤 분리를 갖다 가정하는 이사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심은 했지만 차마 실행에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느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반지하긴 하지만요. 집이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이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녀가 사실은 생활한 유일한 돈이 이 어머니께서 수령하시는 노인 기초연금 25만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내가 이런 정도의 소득이 있고 뭐 내가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고 이런 이렇게 사실들을 본인이 사실은 이제 알리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서류 관련 서류 제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25만 원에 의존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해당 구청을 또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해당 구청 직원들 또 행정 절차상 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원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관심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